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산이 상속되면 누가 얼만큼 가져갈까? 셋째에게는 한 푼도 주기 싫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 재산이 누구한테 얼만큼 갈지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죠.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게요.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계 존속은 상속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자매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계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거고요. 배우자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형제 자매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상속분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녀들은 무조건 1점씩 가져갑니다. 한 명당.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1점, 여자아이가 1점, 배우자는 무조건 5할을 더 가져가요. 1.5점. 그러면 총 3.5점분의 1.5를 배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35억이니까 15억이 되겠죠. 자녀들은 3.5분의 1, 10억, 10억씩 상속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배우자가 그래도 기여한 게 굉장히 큰데 기업은 이런 거는 차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2014년도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에게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유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마다 6억씩 세금 없이 비과세 증여할 수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1차 상속이 일어나서 세금을 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도 언젠가 사망하죠. 그리고 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상속세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재산을 주는 것보다는 밑으로 주는 게 나은데 이건 숫자로만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부모가 재산이 많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도의적으로 고려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의 상속분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얘는 정말 주기 싫어. 얘한테는 좀 더 주고 싶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쵸? 증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한테 재산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법 1066조에서 1070조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1066조와 1068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 공증이죠. 공증에 의한 유언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엄청 아팠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엄청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민까지 가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물론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너무 옆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재산을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산을 홀라당 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뭘 고려해야 되냐면 유류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주면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도록 유언을 유류분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유류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1112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라네요. 자, 그러면 아까 35억 원에서 이렇게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에서 요분들의 유류분은 이 금액의 절반이에요. 자녀들은 5억, 5억이 되겠죠. 만약에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억, 10억, 15억인데 유류분은 이분들은 아까 3분의 1이라 그랬죠. 유류분이. 그러면 10억의 3분의 1이니까 3억 3천 정도가 이분들의 유류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언을 하더라도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유언에 이 아이한테는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재산을 이분이 동의했다고 치면 나머지 재산을 이 딸아이한테 줘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유류분이 그런 거면 내가 죽기 전에 사전에 증여를 이 아이한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35억 중에 이 아이한테 만약에 한 20억을 줬어요. 그럼 나머지 15억이 남으니까 그 남는 걸로 너희가 또 가져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 1115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유류분은 1년,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거를 합산해서 유류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증여한 거도 다시 재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유류분을 계산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1년이라 그랬죠. 근데 대법원의 판례에서 뭐라고 됐냐면 아무리 오래 전에 증여한 거라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에게 한 사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할 때 산입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여를 미리 하더라도 이 아이의 유류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산입이 돼서 이 아이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의 한계예요. 얘가 아무리 개차반이었어도 유류분은 보장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거 있었죠. 구하라법 하면서 아이 버리고 나갔던 친모에게도 상속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때는 유류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상속 분쟁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한 아이한테 재산을 조금 더 몰아서 줄 방법. 유언은 기본이고요. 그거 빼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미팅을 통해서 제 회원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몰래 알려드리는 정보라서. 자, 일단은 저희가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상속 개시 전에 우리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분의 상황에 맞게 상담이 상담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예상되는 상속세. 핵심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거잖아요. 설계사니까. 그래서 같이 상속 제언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마련된 상속 제언을 가지고 상속 개시 플러스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상속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상황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이. 실제로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이렇게 절세할 수 있어요. 남자 75세인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상속세를 준비할 때 5억 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일시납 보험으로 한 번에 내고 이 5억을 사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사는 건데 자산가분들한테는 상속세 재원을 사는 거예요. 현금을. 3억 9천을 내면 5억 원을 돌아가실 때 현금으로 지급해줘요. 그러면 자녀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2천 정도가 싸네요. 조금 더 일찍 준비했어요. 60세에 준비하면 2억 8천이면 5억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2억 8천을 주고 5억을 주고 살 수 있네요. 5억을 살 수 있네요. 더 빨리 준비할수록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돈을 이렇게나 많이 내고, 이렇게나 많이 내고 그 상속세를 내가
5억을 준비한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80% 내고 내가 그걸 받는다, 4억 내고 5억 받는 게 그게 효과가 있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고 우리가 6개월 이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에 총 6회에 나눠서 돈을 납부를 하는 거죠. 1회는 바로 내죠. 그리고 나머지 5회분을 5년에 걸쳐서 내는 건데 이자도 발생해요. 만약에 상속세가 10억이었어요. 그러면 10억에다가 이자까지 플러스 돼서 5년 동안 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보험은 그 10억보다 적은 돈으로 더 오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의 병만 허물면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정말 국세청에서 상속 지원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잘해야 우리 상증세법 제8조에 나오는 간주상속재산으로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계약자의 자금 출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 출처는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현금 증여,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면 그 사망보험금도 증여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상담을 통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일시납 자금 출처가 어려울 경우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납으로 하는 방법, 결국에는 연부연납보다 훨씬 여유로운 기간에 더 적은 돈으로 상속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적시성까지 있죠. 사인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약속된 금액을 그냥 바로 지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현금 납부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가 노출이 돼서 상속세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매각을 통해서 급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물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분들이 연락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 변호사나 세무사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다고 전화 오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속 재원을 같이 준비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어려우신 분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에게까지 부를 온전히 대물림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락처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